부채라고 썼더라고요. 어이가 맞아요? 아이가 맞아요? 아이가 맞습니다. 네. 부채라고 쓴 게 몇 개가 있는지. 네. 어이가 맞아요. 부채. 부가에서 대체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부채도로가 맞아요. 아이가 틀린 이게 맞다고요? 아이가 틀린 거고 어이가 맞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주시면 뭐 선물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써줄게요. 거기다가 머릿말에 뭐 땡땡땡 중개사님이 감수해 주셨다고. 수업해도 되죠? 네. 사실은 그 3시간에 이 개발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좀 그래도 조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네. 제 입장에서는 졸지 않는 분만 있어도 다행인데, 마지막까지 재밌게 해볼게요. 기간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 아까 기간도로 말씀드렸죠? 어렴풋이 오세요. 뭐가 기간도로인지? 네, 기간도로. 자, 기간도로는 기간시설 중에 핵심적인 도로를 기간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기반시설 중에 핵심적인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를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기간도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에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단지 내 도로 말고 그 외곽을 형성하는 것을 기간도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뭐 규정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 건축 도시계획 조례에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진입도로는 진입도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간도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기간도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2도급 이상이라고 그냥 도로를 열거했지 기간도로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래서 기간도로를 따질 때는, 그래서 그 건축법 23조, 우리 건축조례, 광주시 건축조례 23조에 보면 우리 허가 조건 중에 다가구나 다세대는 진입도로가 6m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간도로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되셨죠? 그게 기간도로예요. 그래서 기간도로를 여러분들이 진입도로를 알기 위해서 기간도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고속국도에서 우리 집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있죠. 그게 바로 기간도로야. 우리 집이 기간도로에 붙어 있는 거죠. 325 지방도에 붙어 있는 사람들. 지방도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지방도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지방도 거쳐서 팍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 지방도에서 다시 진입도로를 거쳐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겠죠. 응? 예를 신도시를 하나 생각해 볼까요? 뭐 신도시라고 할 것도 없네. 여기 태전지구. 태전지구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잖아요. 그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했어요? 응? 기간도로를 쫙 깔았잖아. 국도에서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니죠. 국도에서 내려와서 기간도로를 거쳐서 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오죠. 그런 도로들을 뭐라 그래요? 간선도로. 그러니까 국도, 고속국도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간선도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리를 무시하고 수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간도로의 개념을 정확히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기간도로, 다 기간도로예요. 응?
아쉬운 건, 여기가 아쉬운 건 표시를 할 수가 없네. 응? 화면이라서 비치잖아요. 그죠? 고속국도. 아까 말했죠. 고속국도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일반적인 연결은 안 돼요. 예외적으로 도로나 국토계획법 60조 1항.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 외에는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속국도는.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붙여서 집을 지을 수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축법에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야 되는데 보행이 안 되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어디 가나. 가끔 술 드시고 가시는 분은 있긴 해. 그럼 정상적인 보행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고속국도, 그다음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된다. 기간도로는 기간도로예요. 기간도로. 오히려 이동 기능이 중심이 된 기간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지나가는 게 뭐예요, 이게? 43번. 네? 43번. 그 다음에 우측으로 빠져나오는 게, 그렇죠. 321번 지방도. 요번에 이걸 갖다가 확포장 개설했죠. 그러니까 개설했지. 기존에 있는 거면, 그럼 기존에 있는 지방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도의 지위를 잃겠죠. 네? 자, 기존에 있는 지방도는 변속차로가 있어요. 왕복 2차선이라고 하더라도 변속차로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해당이 되는 거죠.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 그죠? 근데 이렇게 새롭게 도로가 개설된 이 도로는, 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왜요? 그렇죠. 이미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연결 금지 구간이, 연결 금지 구간 중에 교차로 영향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하는 연결 허가 대상 도로와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가 만나면 진행 방향 쪽에 연결 금지 구간이 있어요. 교차로 영향권이라는. 근데 이미 도로 관리 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 대한 물리적인 구간에서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차로 영향권은 교차로의 물리적인 구간과 제한거리,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연결 허가 금지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렇게 도로가 정비되어 있으면 교차로 물리적인 구간만 연결 허가 금지 구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로 교차로로 바로 못 나온다고. 응? 그런데 우리가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도시지역이고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물리적인 구간 더하기 제한거리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연결이 안 되지. 사실은 뭐 교차로 영향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걸 중개한다? 좋은 거지. 번듯한 땅을 중개한다는 거니까. 아시겠죠? 다신 도시지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1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따져.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있는 게 뭐냐면, 이 옆으로 있는 거. 내려오죠. 43번 도로에서 내려오죠. 이걸 뭐요? 측도. 네? 이 43번에다 바로 연결하면 사고 나거든. 그래서 말 그대로 측도가 본선 도로의 접근 관리. 그러니까 지금의 요즘 새롭게 만들어지는 측도는 이런 거예요. 네? 입체 교차로니까. 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건 측도지. 나가는 길. 본선 도로에 접근하는 도로죠. 이 도로는 그게 부채 도로예요. 저 43번 도로가 개설되면서 단절됐잖아.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도로의 정의 중에 핵심은 뭐냐면 본선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네? 본선 도로에 직접 연결되는 건 뭐예요? 측도. 네.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개발을 하면 대박 난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측도이기는 하지만 연결로의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고 제가 말하는 평면 측도. 이건 입체 교차로의 측도기 때문에 직접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만들어진 도로들은 평면이란 말이야. 그럴 때 본선 도로가 쌩쌩 다녀. 그럼 측도를 만들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죠. 여기 다 있어서 한번 뽑아봤고, 그냥 맥없이 한번 타보세요. 타보고, 서울로도 가보고, 안성으로도 내려가 보시고, 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고, 지금은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아웃하고 갈 거니까, 네, 추가로 설명 안 해요. 자, 이거는 저희 늑현리 그쪽인데, 이제 광주가 참 중개업하기가, 토지 개발하기가 좋은 게 뭐냐면, 생활지리 웹포탈에서 위성지도 말고, 기본도를 치면은 이렇게 도로가 등급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325 지방도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것도 고속국도. 이건 뭐야? 면도, 리도, 시도. 그리고 다음 지도나 네이버 포탈 지도 보시면 고속국도하고 국도, 그러니까 고속도로, 국도, 그 다음 지방도는 다 나와요. 도로명 번호가 나와. 아시겠죠? 뭐라고요? 파란색이면 국도. 파란색에 빨간 왕관 쓰고 있으면 고속국도. 아시겠죠? 고속국도 중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을 고속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아까 전에서 지방도의 G를 일면 뭐가 있어요? 접도구역이 없어져. 도시지역은 접도구역이 없지만 원래 접도구역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은 투자동을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계획법 6조에서 말하는 주상공 녹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 사고,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해요. 다음에는 그런 난감한 질문 안 하게. 투자동 도시지역 아니에요. 비도시지역이야. 아시겠죠? 주상공 녹지가 도시지역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방도의 지위를 기존 도로가 잃었죠. 뭘로 갈까요? 네? 뭘로 갈까? 시도? 뭘로 갈까요? 그냥 시도로 남아있겠죠. 계획도로로. 그 확장할 일도 없을 것이고, 내가 볼 때는. 구간이 짧아서. 자, 이거는 늑현인데요. 도로가 번듯하게 됐죠. 이거 뭐요? 325 지방도. 325 지방도에서 진치림로를 땄잖아요. 응? 저건 뭘까요? 사돌까요? 물창고 옆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물류창고에서 막아서 재판을 해서 지금 저쪽 위쪽 북쪽에 있는 땅들을 개발을 못했었죠. 뭐 최근에 판결을 받았다고 얘기는 해요. 무슨 소송? 응? 무슨 소송? 아까도 수도동 시설권, 통행권, 통행권에 대해서 네, 재판을 받는 거죠. 결과는 뭐 이겼다고 하는데 제가 판결문을 보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번듯하게 보이죠. 하지만 이쪽 물류창고에서 도로를 못 다니게 한다. 그래서 과거에 판결받은 것은 여기 노란 선 있죠. 2m만 다녀라. 그런데 다시 판결을 받아서 다닐 수 있다. 저거 막을 수 있나요? 응?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걸 치면은 집원이 생각하는데 34-18 이 도로를 찍으면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했겠죠. 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 게 아니니까. 저 물류창고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도로 사용 승낙서에 도로 지정을 위한 토지 사용 승낙서에 명시적으로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거야. 응? 그럼 뭘로 접근해요?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 법리로. 그걸로 해서 이겼을 거예요. 저 북쪽의 땅 주인이. 그거는 내가 말한 대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인 거지, 사용료의 문제는 별개예요. 사용료는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얼마나 주겠어? 당연히 줘야지. 다니면은 뭐 아스팔트도 까질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한 정답, yes, no 개념보다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만. 그리고 PPT 자료는 양이 좀 많아서 톡으로 보내드리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만 보내드릴 거니까 집에서 천천히 보시면서 연구를 해보세요. 이거 어디요? 선동리. 네, 선동리. 여기 지금 177이 코인텍이에요, 코인텍. 코인텍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기 도로에서 쭉 들어왔죠. 네, 도로에서. 저 도로가 뭐예요? 등급이? 시도. 시도는 기간도로. 응? 도로, 기간도로. 그런데 쭉 들어와서 이 길을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저렇게 분할을 했겠죠? 밑에? 네. 자, 시도에서부터 내 사업 부지까지, 시도에서 내 사업 부지까지 들어오는 여기 이 길을 진입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행위가 운영지침에서는, 예? 개발행위 운영지침에서 3321 규정에서는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서 4m, 6m, 8m 도로를 확보해라. 예? 예? 앞에가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앞에까지 있다고요? 성장관리 도로계획선이? 예, 몇 가지? 아니, 다? 끝까지 있어요? 예. 성장관리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은 아까 말한 대로 4m 이상의 진입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난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성장관리계획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거죠. 성장관리계획에서 제가 도로계획선 설명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계획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획도로가 아니에요. 계획도로는 수용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법의 도로 너비 확보하는 규정을 차용해서 성장관리계획에서도 중심선에서 도로계획선이 잡혀 있으면 중심선에서 뭐 3m, 4m 이렇게 후퇴하라는 규정들이 나오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장관리계획이 아니고 진입도로에 대한 얘기예요. 자, 저기 보면은 지금 내 땅이 아니죠. 내 땅이 아니잖아. 184-1 답으로 돼 있네. 네. 그리고 밟고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는 진입도로가 4m가 안 되면 이제 건축물의 용도, 규모를 제한하죠. 근데 저기는 이제 4m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근생 제조업소 허가가 났겠죠. 4m가, 진입도로 너비가 4m가 안 되면 이중근생 제조, 일종근생이나 주택,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그렇게 자르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이것도 도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 개발도로, 제일 중요한 게 토지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게 도로. 그 다음 비용. 비용 뭐, 농지조정 부담금이라도 여러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공사하는 비용. 그 다음에 또 제한. 제한이 또 되게 많아요. 뭐 수변구역도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제한일 수 있고, 공장 설립 승인 지역도 마찬가지고, 뭐 개발 제한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 다 제한이죠. 이런 것들도 별도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농지 개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산지 개발에 대한 거. 그래서 올해 뭐 시간이 있으면은 좀 중요한 부분들은 반복해서 할 거니까 우리 김땡땡 중개사님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그래서 자, 진입도로에 내 사업 부지에서
공공용 도로가 공공도로까지를 진입도로라고 하는 거죠. 그게 4m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자, 확보가 됐다고 보는 거고, 이거는 실질적인 폭을 따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 재밌는 것도 있죠. 남의 땅이잖아. 그죠? 응? 이 사람이 184-1번지 사람이 목리 부렸으면 저거 허가 안 났을 수 있어요. 응? 말뚝 박잖아. 어? 낙하 칠해놓고. 어? 뒤에 있는 사람들 건물 지었는데 애먹이려면 뭐냐면 거의 다 준공하고 팔려고 할 때 거기다가 낙하를 치고 측량을 해서 말뚝 박으면 어떻게 돼요? 어? 말뚝 박으면 일방교통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낙하칠만 해놓는 거야. 그리고 편말 딱 붙여놓는 거지. 이건 사회주의. 그럼 안쪽에 있는 개발한 거 땅 팔리겠어요? 팔려 안 팔려? 정상적인 사람은 안 사겠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지. 중개사님 이거 사도 돼요? 갸우뚱.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은 궁여지책으로 만든 제도예요. 누구 때문에? 광주 때문에. 광주에서 난개발을 했잖아. 오포 신현리, 능평리. 길도 좁은데 건축법 규정 4m. 내 땅이 있는데 3m 도로가 있는데 중심선에서 2m씩 후퇴했어. 그걸 가지고 다가구, 다세대 엄청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구가 40만이잖아. 응? 광주시 승격할 때 10만. 2001년도.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40만 됐어요. 광주 같은 도시가 없죠. 어떤 특별한 개발 재료가 없잖아. 어? 산업단지를 유치한 것도 아니고. 근데도 막 들어왔죠.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성장관리계획이 도로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지만 우리 강경준 회사님이 얘기를 잘해줬지만 도시계획 조례보다 가장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서 여러분을 기속하는 게 뭐예요? 성장관리계획. 그래서 제가 이제 토지 개발할 때 개발에 대한 개념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도로 항목이 있죠. 성장관리계획 내용의 기반시설에 대한 계약이 첫 번째예요.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로. 네? 얘기 잘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한 건 뭐냐면 이런 것도 진입도로가 될 수 있다. 네? 기간도로에서 내 사업 부지까지. 참고로 저 팔려고 내놨어요. 자, 그리고 지인부동산 죄송한데요. 아까 184-1번지 선승하서 받았나요? 안 받았죠. 받을 수가 없죠. 혈안이 도로지 농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농로를 도로로 인정한 케이스인 거죠. 농로를 도로로 인정했어요. 자, 먼저 넘어가서 얘기 질문하셨으니까 자, 농로를 도로로 인정한 거죠. 아까 목적의 사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적의 사용. 농로인데 도로로 했잖아요. 왜 건물을 지었죠? 네? 건물을 지었죠? 여기도 건물 지었고. 예? 뭐? 아, 예. 뭐 앞에 지었든 뒤에 지었든 하여튼 이걸 도로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축 요건으로서의 도로의 최소 기능 배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개인 농로지만 이 안에 관로가 있는 거예요. 이 도로에 쭉. 그래서 건축 요건으로서 도로가 된 거예요. 건축가에서는 그냥 허가해줘요. 문제는 뭐예요? 기반시설로서의 도로인 거야. 기반시설로서의 도로가 되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간기능, 최소한의 배수기능. 전부 때도 있을 것이고요. 네? 나중에 이제 그건 문제될 수 있겠지. 코어에너지는 안 들어와. 도시가스 들어온다고 했을 때. 네? 걔네는 동의서를 받으라고 그래요. 응? 됐죠? 그래. 뭐요? 그러면은 우수하고 오수관이 다 있고 적어도 우수관이요. 네. 오수관은 없고 오수관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수관은 없어요. 네. 그럼 우수관만 있는데 토지사용지가서 안 받고 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거지 지금. 깔려 있어. 접도문은 뭐야? 내 부지가 진입도로에 접하면 되는 거거든.
앞에 거는 내가 알 바 아니에요. 근데 저런 경우 있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저 사람이 와서 경계 측량해갖고 빨간 줄로 낙하로 확 그려놓고 현말 세우지. 이건 개인 사유직으로 문제될 수는 있어요. 네? 184-1번지 사용승낙서 받았다고요? 그 초입에 한 평을 샀어요. 한 평을 사가지고 지금 문중도 땅 분할하셔서 하시는 분들 연구를 다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수도 관리 다 끌어왔고 오수 관리 끌어왔고 오수도 이제 비용이 너무 비싸고 해서 안 했고 그냥 상태 그런 상태로 중간에 노동을 거주허가 받아서 지금 네, 그래요. 이제 사용승낙서는 받았겠죠. 사용승낙서는 받을 수도 있는데 도로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문제는 내재해요. 도짜 찍는다고요? 근데 이 아래쪽 건물 중공 났는데 아직 도짜 안 찍었는데요? 아니 지금 가운데 가운데 거가 바닥 지났다는 거가 이거 중공 나면 이 사람은 받았다. 이거 이쪽 거 지을 때는 안 받았고? 그 뒤에 안쪽에 소매점 지을 때는 안 받았다가 이 차후에 여기를 개발하면서 그 뒤에 건축주하고 같이 해서 받아갖고 이제 이쪽이 준공이 나면 거기 도로대장에 이제 하는 조건으로다가 그래요. 뭐 내가 그 히스토리까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도짜 찍혀야 되겠죠. 그리고 184-1번지 앞에 현황도로 부분을 도로로 잘라 내놓는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이제 지금 이제 그 개발행위허가 들어갈 때 우리가 구적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개발행위 할 때 구적도, 이제 배치도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하실 때 그걸 참고해서 고객한테 브리핑을 하셔야죠. 돼요?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저는 내용은 몰라요. 안에 히스토리는. 자, 그 다음에 지인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게 시도예요, 시도. 이게 곤지암 천로, 도로명 주소는 곤지암 천로인데 시도 11호선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죠. 곤지암 역까지. 늑현리에서 곤지암 역까지. 그래서 이게 도로명 주소로 늑현리 4인데 곤지암 천로 4번지인데 여기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 있죠. 여기 북쪽 지인부동산 북쪽의 도로는 꺾어서 이게 산수로예요. 지방도 325 지방도죠. 그래서 지인부동산은 지방도에도 붙고 시도에도 붙어요. 근데 진출입로를 왜 시도 쪽에 냈냐? 교차로 영향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쪽으로는 내가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 교차로죠? 네? 지방도와 시도가 만나는 교차로잖아요. 세 갈래 교차로.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 물리적인 구간도 있고 연결 금지 구간이 있는 거예요. 왜? 비도시 지역이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가 시도가 바로 진입도로가 된다. 기간도로인 시도가 진입도로가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추곡리입니다. 네. 추곡리 이것도 지방도죠. 우리 생생 박땡땡 중개사님, 이게 몇 번 지방도예요? 우리 생생부동산 앞에가 98 국가 지원도. 생생부동 그 도로 연장이죠. 이게 쭉 이쪽으로 하죠. 추곡 저수지 지나서 쭉 가시다 보면 추곡리 들어가기 전인데요. 이렇게 맨 앞에는 164-7은 지방도에 붙어 있죠. 지방도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 필지들은 이렇게 도로를 개설해서, 이게 뭐예요? 기존 도로가 있었죠. 400 몇 번이야.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도로를 확장했죠. 그래서 저거 5m 도로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 도로 중심선에서 3m 물러나니까 전체 도로는 5m가 된 거죠. 성장관리계획이 있으면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성장관리계획에서
도로계획선이 있으면 도로계획선에 맞추고 도로계획선이 없어도 중심선에서 3m를 떼어야 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저기 164-7번지도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지방도인데 변속차로가 없잖아요. 네, 그래 이상하죠. 허가는 일로 받은 거예요. 허가는. 이해 가셨죠? 네. 그렇다고 고발하지는 마시고. 네. 제가 그것도 공부하시라고 케이스로 갖고 온 거예요. 저희는 공부하는 거지 남한테 해코지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뭐 지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지방도. 원래 기존에 있던 도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성장관리계획은 도시 도로계획선이 없으면 중심선에서 3m 후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도로를 개설하는 근거 규정 중에 성장관리계획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여기는 어딜까요? 봉현리. 그래서 뭐 특도 부채도로인데 여기 잘 보이니까 이게 특도, 이게 부채도로. 그래서 부채도로는 어디 있어요? 이 해당 도로의 도로 구역 안에 있어. 네? 부채도로도 그렇고 측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부채도로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러니까 거기 용도에 맞게끔 부채도로를 했겠죠. 제가 어디 지금은 논문을 아니고 봤더니 이 부채도로에 대한 명확한 시설 기준이 없는 거야. 네? 이 본선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겠죠. 근데 부채도로는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이렇게 논문 비슷하게 쓰셨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연결로의 개념이에요. 입체 교차를 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겠지만 이 부채도로는 활용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쭉 가시면 원래 4m 개설이 돼 있었는데 6m로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고 6m로 개설했어요. 물론 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도로가 개설되면 그걸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응? 맨날 남들이 지어놓은 아파트 뭐 좋아요, 뭐 학세권이에요, 습세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학세권, 습세권을 만드시면 돼요. 네? 적어도 학교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요? 사도법에 의한 기간도로급 도로는 개설해야죠. 그러니까 공공도로에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에서 그 시도나 군도급 이상의 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법 오늘 좀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다음에 사실상의 통료 아까 얘기했죠? 위더스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방도로를 가지고는 건축허가를 안 해줘. 왜 안 해주냐? 접도 요건은 되죠. 내 땅이 제방도로에 붙어 있어요. 여기 도척이라도 가면 많아. 그죠? 근데 왜 그 도로를 가지고 개발행위를 안 해주냐면 기반시설이 없는 거야. 적어도 배수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배수로. 도시가스 안 쓰고 다른 거 안 해도 좋은데 내가 쓴 물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배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때는 근거는 그거예요. 물론 조건부로 계약은 써야 되겠지. 네? 도로가 있으니까 무조건 허가 난다. 제방도로니까 허가가 안 난다. 이건 아니에요. 위더스 있잖아요. 위더스는 또 그 제방도로 가서 보시면 관로가 깔려 있어요. 네? 수도도 들어와 있어. 원래 그 지을 때는 수도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하는지 아닌지 이게 판단 근거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도로의 개념을 잡는 것 중에 기간도로가 되게 중요하다. 진입도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는 어디냐? 여기 어디예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목이 국어로 돼 있어요. 국어. 네? 목적의 사용이지 국어로 돼 있거든요. 일부는 도로인데 일부는 국어로 돼 있어요. 여기도 이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배수 기능을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관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물을 버려야 되거든요.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통행, 진입하는 거 통행, 그 다음에 방화, 그 다음에 소방, 위생. 제일 중요한 게 위생이에요. 기본적으로. 산으로 도망가면 되잖아, 집에서. 근데 물을 거꾸로 거슬러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개념만 잡고 계시면 돼요. 자, 이거는 어디요? 농리. 이거 과거 사진이에요. 이건 뭐예요? 농지였지, 전부 다. 농로야, 농로. 농로인데 이것을 현황도로. 아까 현황도로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도로, 비범정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구분할 의미가 없어. 실익이 없어. 그냥 현황도로. 성장관리계획에 나와 있어요. 현황도로는 법정도로 플러스 사실상의 통로. 이걸 사실상의 통로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행위가 돼서 지금 지목 건물 다 지었잖아요. 도짜 찍었잖아. 근데 원래 도짜 안 찍은 데도 있죠. 이것도 도로로 다 인정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여기에 배수로가 묻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직관을 연결하지 않아도 적어도 물을 버릴 수 있는 거. 내 개인 하수처리 시설, 정화조를 묻어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버려야 되잖아, 물을. 거기에 묻혀 있을 거예요. 이게 묻혀 있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축 허가는 잘못 나갈 수는 있지, 준공이 안 나. 우리가 준공을 하려면,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설비에 대한 필증을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배수 설비 필증이야. 여러분이 주차 라인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도 붙여야 되고, 심지어는 우편함까지 붙여야 돼. 응? 그러한 조건주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배수 설비예요. 응? 비도시 지역에서는 지하수 먹을 수 있어. 다가구나 다세대 아니면 허가 나와. 하지만 물을 어떻게 버리냐고. 증발을 시켜? 그래서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내 땅에서 나는 배수로가 붙어 있어요. 뒤에 국어가 있어. 하지만 그 국어가 공공수요까지 연결돼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사고야. 내가 물을 조금 농사 질 때는 국어를 가다가 말라버려. 근데 그게 연결돼 있지 않단 말이야. 정확한 공공수역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나라에서 관리는 수역으로 연결돼야지. 가다가 끊어졌어. 허가 안 나요. 네? 네, 그것도 도시든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땅을 개발할 때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상의 통로가 현황도로가 되려면 적어도 배수 기능이 있다. 자, 이거 사실상의 통로. 이건 지금 앞에 도자가 있어요. 도로야, 도로. 여기 화담수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거는 공공도로지. 네? 기간도로에서 이것도 포장은 돼 있어요. 포장은 돼 있어. 이 땅 개발이 될까요? 개발이 될까요? 개발은 할 수 있죠.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어. 저 땅 하나 개발하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물을 다 굴착해야 되거든요. 그럼 도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저기가 위거든요.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밑으로 어디 갈 데가 없네. 네? 다 해야 되잖아요. 농사는 짓지. 트이는 때문에 위에서 버리는 물을 받아줄 수는 있죠. 하지만 집에서 생활 폐수 이런 것들을 생활하수 같은 걸 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일 최단 거리는 남의 땅을 밟고 가야 되는데 기존에 묻혀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안 묻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받으면
뭐 농업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지를 사는 게 아니면 가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배수로가 있는지. 내가 도로에 붙어 있는데 도로에는 배수로가 없어요. 하지만 별도의 국어가 있는지 내 뒤쪽이나 옆에. 그럼 그쪽으로 물을 버리면 돼요. 물만 버리면 돼. 전기는 다 끌어올 수 있어. 응?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땅값이 싸지만 건축행위가 하려면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뭐 기회가 돼서 그 개발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수지 분석하는 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집 하나 지으려고 이걸 다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면 모르겠지만. 근데 양을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런 땅은 괜찮죠. 왜 괜찮아요?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어. 저기가 최악이야. 그러니까 저런 땅은 사놓으면 발상의 전환이죠. 언젠가는 그리고 또 동네 이장님하고 계속 막걸리 드세요. 네? 계속 막걸리 드시면 자 광주는 상선 위에 있죠. 상선 위에 있죠. 우리가 수변구역이 근거법이 뭐죠? 한강수계법. 한강수계 수질 보전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물부담금이 나와요. 광주에서 안 사시고 저기 팔당이나 이쪽 저기 하남이나 이쪽 사신 분들은 수도 요금에 그게 있단 말이야. 그 돈을 배정을 해줘요. 그거 아세요? 몰랐어요? 그 돈을 돈으로 안 줘. 뭘로 줘요? 저렇게 쓰는 거야. 정주권 개발 사업. 사람이 다니거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새길로 해갖고 우리 채땡땡 중개사님 집도 갈 수 있어요.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길은 안 보이지만 길이 이렇게 있거든요. 나무가 우거져서 그래. 요 밑으로 길이 이렇게 있어요. 하고 이제 우리 채땡땡 중개사님 갈 수 있어. 자, 그럼 뭐요? 이장한테 계속 푸시를 하는 거야. 이장님 여기 뭐 하는데 술 먹고 빠졌어요. 길이 안 좋아.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뭐요?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한다고. 대신 나는 뭐요? 마을 발전 기금을 돈으로 줘야지. 응? 이건 편집이에요. 이건 편집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장에서는 마을에서는 돈 생겨서 좋아. 마을 발전 기금. 그 다음에 물부담금 가지고 나오는 돈을 쓸 수 있어서 좋아. 응? 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이 좋은 것은 뭐예요? 지금이 최악이다. 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비싼 땅, 큰 도로에, 기간도로에 붙어 있고, 반듯한 땅은 비싸. 네? 왜 이렇게 많어? 이거는, 지금 보시면, 도로 포장돼 있어요. 여기가 용수리인데 끝인데, 참 땅은 좋아요. 가격도 착한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천구역으로 잡힌 거예요. 아까 지금 보여진 빨간 땅이 이 땅이에요, 지금. 하천구역으로 잡힌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이제 그 도로를 이용해서 현황도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상의 통로이긴 하지만 현황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천구역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 하천구역에서 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하천구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토지개발 전문가죠. 위더스가 요양병원 지었듯이. 요양병 위더스가 지을 때 거기 관로 없었어요. 뭘로 뺐어요? 배수로 뒤쪽으로 농지 쪽으로 다 뺐어. 근데 지금은 이제 직관 연결해갖고 다 빼겠죠? 이걸 아까 얘기했죠? 건축법에서 우리가 도로 너비 확보하기 위해서 중심선에서 2m 후퇴한다. 자, 이게 우선이에요? 성장관리계획. 분명히 이 도로는 성장관리계획에 도로계획선 잡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성장관리계획 도로계획선, 그 관리 도면이 있거든요. 관리 도면에 도로계획선이 다 잡혀 있어요. 네? 광주시청 사이트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시연이 안 돼요. 공지관계는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쪽으로 고속접두구역이 여기가 도로구역이고요. 이 노란 선이 10m. 그 다음에 이 도로에서 여기 위성에서 약간 비껴서 찍었지만 정확히 이 도로에서 2m를 띄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실의 폭은 6,500이야. 사이즈가 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더 넓힐 수가 없어. 자, 접도구역도 일종의 공지예요. 공지. 건축액이만 안 되지 건폐율 면적에 산입은 해요. 네. 과거에 2014년도에 그 국토부 담당자가 유권 해석을 잘못해갖고 굉장한 혼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접도구역 따질 때 건축 면적에는 포함시킨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접도구역이라고 해도 일정 부분 증축이 허용되거든요. 건물이 금지된다면 그걸 규정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2m를 띄는데 이거는 성장관리계획하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 우리가 개발 용도, 유보 용도, 여기에 해당될 때, 유보 용도하고 보존 용도에 해당될 때 안전을 위한 거예요. 공지는 안전에 대한 개념이요. 도로에서 접도구역이 아니에요. 2m를 띄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강화된 규정을 따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가 있다고 해서 도로에 건물을 딱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접도구역이 없어도, 물론 접도구역이 있으면 접도구역이 최외곽선이에요. 그리고 이 교재에 다 있어요. 접도구역 관리 지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시면 보세요. 자,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현대아산부동산 앞에는 자연녹지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변속차로 있어 없어요? 이게 지방도인데 변속차로가 없죠. 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이미 정비된 거예요. 인도 있고 다 뚫어놨잖아요. 그죠? 진출입로가 다 뚫어져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금 고속도로는 10m, 20m에서 10m로 줄어드는 게 한 10년 조금 더 될 거예요, 아마. 원래 20m에서 10m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접도구역 보는 법, PPT 알아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건 325 지방도예요. 저기 GDR 연습장, 여기서 325 지방도인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다리 전까지가 녹지지역이야, 도시지역이야.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완충녹지. 이미 도시지역이니까. 지방도라고 해도, 완충녹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충녹지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정비가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없지?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됐죠? 이거 도로만 표시한 거예요. 똑같이. 아까 써있죠? 325 지방도라고. 산수로. 325. 뭐,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10분만 더 할게요. 왜 산수로인지 아세요? 그렇죠. 예. 산일이에서 수청리까지 연결됐다고 그래서 산수로예요. 그래서 산수로. 두 분 하나씩 가져가세요. 같이 화음으로 대답을 했어. 제가 접도구역 상위 1% 인사이트라고 한 건 뭐냐면, 이게 98 지방도인데, 오양리 쪽에서 도로가 개설이 되죠. 그럼 기존에 있는 도로가 없어지잖아. 네? 지방도의 질을 잃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가 없어져요? 접도구역이 없어져요.
네? 그리고 변속차로 규정이 없어지겠죠. 왜 없어져요? 2차선 도로니까.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만 변속차로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뚫리죠. 새롭게 공사 많이 했죠. 하고 기존의 도로는 접도구역이 지금 있는데 노란선 접도구역이 있는데 접도구역이 이 도로가 사용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기존에 있는 것은 없어진다. 아시겠죠? 변속차로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변속차로나 접도구조 이런 건 다 문제가 안 되고 교차로 영향권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되죠. 네? 지방도의 지위를 잃으면은 교차로 영향권이 물리적인 구간만 해당되잖아요. 원래 교차로 영향권은 물리적인 구간 더하기 제한거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거에 대한 거 해놓은 거고.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지방도야. 이거는 새롭게 3번 국도 자동차 전용 도로고 이게 지방도인데 지금 저쪽에 도로를 만들고 있죠. 네? 모양이 여기 무슨 밥집 있잖아 밥집. 그리고 이게 면도야. 그러면 기존의 지방도하고 면도가 만나면 여기에 교차로 영향권이 생겨서 여기를 가보시면 직접 연결을 못하게 돼 있어요. 새로 지은 건 이 이후에. 근데 이제 단위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허가를 받았을 거예요. 허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원래 막아야 되는 거야. 응?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풀리겠지? 왜? 지방도의 지위가 새로 개설되는 도로로 가버리니까. 그러면은 제가 교차로 영향권은 지방도 이상급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4차로 이상. 근데 2차로잖아요. 그래서 돈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저속한가? 속물인가? 돈이 된다고 표현하면? 면도예요. 면도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의 규율을 받죠. 네? 그래서 당연히 변속차로 없지. 그냥 점용받아.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도 점용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에 받아서 점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길 뚫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변속차로도 없고 물리적인 구간만 있는 거예요. 교차로가 있다면. 없어. 그래서 이런 데에 붙어 있는 땅은 좋은 땅이다. 이런 땅에 못생기고 넓은 땅 좋은 거다. 왜?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잖아.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로의 규모로 표시가 된 거죠, 이거는. 그죠? 응? 소로 인류. 도로의 규모로 표시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봉연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리도 이상만, 농어촌 도로 리도 이상만 기간도로라고. 근데 뭐냐면 조건이 있어요. 확포장이 완료됐어야 돼. 노선 지정만 된 건 안 돼요. 노선이 지정됐고 확포장이 완료됐어야 되는데 오늘 노트북이 아니라서 시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캡처해 본 건데 몇 가지만 개설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몇 가지만. 근데 이게 과거에는 좀 2023년, 24년도까지는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표고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확포장이 완료된 리도 이상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광주 별 중요하지 않아요. 해발표고로 그러니까 해발표고로 따지니까. 응?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다음 시간에 빠지지 말고 토지 개발할 때 오세요. 우리가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한 개발을 하려면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한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봅니다. 뭘 봐요? 임상이라고 해서 나무들이 빽빽하게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으면 개발을 못해요. 쉽게 설명하면 그 다음에 경사도. 두 번째가 표고를 봐요. 표고. 기준지방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한정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기준이 됐던 게 리드급 이상의 확포장이 완료된 리드급 이상의 도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해발표고로 기준을 해놨죠. 네? 초월 몇 미터? 초월 몇 미터? 도척 몇 미터? 오케이.
해발적으로 230. 예, 거기 더하기 50m. 응? 맞죠? 양볼동. 양볼동. 하여튼 있어. 그렇게 50m까지는 개발이 되겠죠. 예전에 광주가 기준지방고를 해당 거리에 있는 기간도로에서부터 계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간도로가 쭉 계산되면 올라가겠지. 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간도로도 없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서 계속 개발하지 말아라. 이런 조항이 있었던 거죠. 과거의 모습, 리도가 화포장대기의 모습.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50m가 넘을 거예요, 아마. 응?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로 개발하면 좋은데 잘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분할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요. 저 규정은, 도시계획 심의를 우리가, 그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것은 이제 토지 개발에 대한 실무가 아니니까 양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지정을 받은 거죠. 네? 내가 개발할 때 위치를 지정 공고해서 도로로 잘라내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어올 때 뭐예요? 대충 밟고 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저 안에 관로가 묻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그 진입도로로 인정한 겁니다. 도로 확보 개설, 자동차 전용 도로, 리도, 지방도. 근데 지방도 아직 사용 개시 결정이 아직 안 떨어졌죠. 왜? 준공이 안 났으니까. 구간만 공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부채도로. 이거는 뭐예요? 측도. 근데 이건 입체교차로이기 때문에 측도를 허가를 안 해줄 겁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관리청에. 제가 얘기한 건 측도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여기에는 없어. 광주에는 없어요. 측도가. 거의. 제가 못 찾았어요. 사도법에 의한 사도도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그린 예시는 없는데, 그 다음 이거는 그 양벌동 45번 도로. 이게 바로 일반국도예요. 변속차로를 만들었죠. 감속, 가속. 이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끔, 규모에 맞게끔 가감속 차선을 만든 거죠. 네. 좋은 거죠. 비싼 땅이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점용료도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재 이번에 개발도로 만드는 거에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교차로 영향권이 있긴 하지만 물리적인 구간만 있는 거예요. 이 교차로에 대한 물리적인 구간 안에서만 교차로 영향권이 있는 거예요. 원래 비도시 지역에서는 그 물리적인 구간 더하기 제한거리가 붙거든요. 교차로에서 연결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집들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길을 못 들었잖아요. 뒤로 왔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지어졌으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아까 이거 설명했죠? 곤잠 리조트.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방도고요. 저거는 농어촌도로 리도거든요. 지원리에서 넘어오는. 자, 이쪽은 문제가 이쪽이 아니고 저쪽에서 오는 쪽. 차량이 진행이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 방향에서 여기 교차로 영향권, 물리적인 구간 더하기 제한거리가 있는 거죠. 응? 제한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허가 금지 구간이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한 속도가 훅 떨어진다. 50 이하로 가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 건물을 지으면, 이쪽으로 진출입이 안 돼요. 뒤로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맹지 아닌 맹지라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응?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여기 이 진울이 이천에서 넘어오는데 터널을 넘어오죠. 네? 터널을 넘어오죠. 이건 어떻게 길에 붙어 있는데, 이것도 지방도란 말이야. 그래서 직접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죠. 아시겠죠? 몇 미터? 350미터. 설계 속도에 따라 틀려요. 네, 그게 이제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해가는 규칙에 연결허가 금지 구간 중에 나와 있죠. 제가 바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네. 중개 못 해먹겠다고요? 표정이? 그래서 해야죠. 이 차별화를 주제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어디죠? 거기 창고, 물류창고? 네? CJ 물류창고. 이게 지방도인데 CJ 물류창고가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는 직접 진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뒷길로 허가를 받은 거야. 여기 뚫고 다닌다고? 그냥 편의상 다니는 거지. 변속차로 구간이잖아요. 변속차로. 아시겠죠? 중개, 큰 것들, 도로가에 있는 큰 거 중개하려면 알아야 돼요. 죄송해요. 비굴모드 말고 당당하게 하려면 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요건데, 똑같은 지방도잖아요. 그죠? 아까 거기에요. CJ에서 쭉 내려와서. 이 지방도인데, 여기에는 연결허가 금지 구간이 없어요. 왜 없죠? 아니, 중앙선 없는 6m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서. 과거에는 6m 이상 도로였으면 교차로 영향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완화해 줬어. 근데 여러분은 완화해 줬는지도 모르죠. 교차로 영향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은 중앙선이 있어야 돼. 2차선 이상. 2차선 이상. 아시겠죠? 그게 만나야지 교차로 영향권이 있어요. 과거에는 6m 이상. 그걸 갖다가 행정 얘기를 하면서 완화해 준다는 걸 했었는데, 한 10년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교차로 영향권이 없고,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교차로가 있지만, 이건, 왜냐면 생각보다 차들이 많아요. 아침에.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차들이. 이해 갔죠? 자. 맞네. 이거 이제 목적의 사용인데, 지원인데 도로인데, 이 도로가 개설된 거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리청이, 법인으로 돼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아시겠죠? 다 이관됐어. 농림수산식품부 관할이었던 것들이 전부 다 한국농어촌공사로. 그래서 소유자를, 건축물 대장을 딱 떼어보면 소유자가 농어촌공사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농사 짓거나 뭐 할 때는 상관이 없죠? 근데 그 외의 용도로 쓰겠다. 뭐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공장을 짓겠다고 하더라도 목적의 사용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거는 이제 노공리인데요. 과거에 이걸 갖다가 이제 수로 정리를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지목은 다 국어예요. 하지만 포장이 돼 있어요. 이것도 목적의 사용인데, 이제 뭐, 배수로하고 용수로에 대한 개념인데, 어렵죠, 오늘? 양이 많네. 제가 좀 어설퍼서 그래요. 너무 많이 했나봐. 어저께 힘들게 PPT 자료를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렇다고 빼놓을 수도 없어서. 목적의 사용인데, 용수로, 우리가 국어 있죠, 국어. 28개 지목이 있죠. 공부할 거 많죠. 28개 지목의 국어에 대해서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톡으로 보내서. 국어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시겠어요? 국어에 용수로하고 배수로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네? 자, 국어가 배수로일 경우에는 건축 허가 요건이 되죠. 근데 용수로다. 용수로는 뭐냐면 농사짓는데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에요. 거기다가 목적의 사용 승인을 해줄까요? 농수로는 안 해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관철시켜야 되잖아. 우리 생생 박땡땡 중개사님이 멀어서 표정은 잘 안 보이는데, 네. 멀어서 못하겠다고요, 중개업? 할 게 많아서?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이게 배수로일 경우에는 허가가 나겠죠. 근데 용수로일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갸우뚱 목적의 사용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어요. 안 해줄 수 있죠. 자,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변적인 거예요. 왜? 농사를 안 짓잖아. 과거에는 이 밑에가 다 농지인데 이쪽이 싹 개발되면 생산관리예요. 농업진흥구역도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개발시키면 용수를 받을 농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해주겠지. 그래서 적어도 저게 최악이다.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다. 예? 그다음 이거는 이제 학동리인데요. 그냥 뭐 아까 그 진입로를 개성하면서 그 사용수익권,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은 인접필지의 편익에 제공됐다라고 그러한 법리를 한번 판례를 말씀드리려고 예를 들려고 했는 건데 이거 막을 수는 없어요. 응? 이미 개인 땅 개인 명의로 돼 있지만 그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난리 나겠죠. 이미 지가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그 법리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은 통과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되살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 네? 그러나 이거는 이제 940-20. 이건 제가 개발한 거예요. 300 몇 평 사갖고 빌라 꼴랑 한 동 지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해요. 다행히 그 행복한 사람 중에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서 다행이고 제가 실제로 코온 에너지하고 뭐 해갖고 풀어낸 거죠. 네. 코온에서 뜬금없이 도시가스 그 뭐 나머지 공유자들 동의서 받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멱살을 잡았겠어요? 안 잡았겠어요? 네? 어떻게 잡아요? 잘 풀었죠. 어떻게요? 얘기가 길어요. 얘기가 길어요. 아까 시굴권 확인 소송하면 되잖아요. 네? 시굴권 확인 소송. 시굴권 확인 소송이 하면 이기죠, 당연히. 그죠? 여기에 도시가스가 지나가니까 인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인입을. 여기서 관로가 지나가는데 여기 도시가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인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가스를. 그래서 시굴권 확인 소송하면 되는데, 괜찮아요? 5분만 더 해도? 네.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하고 시간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용을 조금 적게 들어서 우리나라 법무법인 있잖아요. 법무법인. 뭐 그런데 인맥을 통해서 50만 원씩 2번 줬나? 100만 원씩 2개 줬나? 해갖고 그쪽에 의견서를 받았어. 이걸 케이스로 그대로 주는 거야. 야, 이러이러한 케이스인데 시굴권 확인 소송하면 어떻게 되겠니?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법무법인에서 대표 변호사 누구 하고 의견서를 쭉 사례로 케이스로 해서 판례는 다 갖다 붙여갖고 의견서를 만들어 준 거예요. 도장을 변호사들 찍어서. 내가 2부를 갖다 줬지. 그리고 나는 니네 대표이사 집기 가압류 먼저 하고 소송할 거야. 응? 이거 지연해서 내가 손해가 얼만데. 그랬더니 이행각서를 하나 쓰래. 이행각서. 혹시나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지는 걸로.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행각서를 하나 써서 공증을 받아서 코온 에너지를 줬어요. 지금까지 뭐 아무 문제 없죠. 문제 삼을 사람도 없지. 응? 공유도로에 대한 개념을 처분행위라고 본 거죠. 막 갖다 막 자료 주기는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도로대장에? 네. 아, 근데 도로대장에 찍혀 있었는데 도로대장을 찍으면 사용수납서 근거가 없었어요. 오래된 거지, 그 전에. 그게 있었으면, 그리고 그때는 그게 없었다니까. 지하 매설물에 대한 불특정 다수가 구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면 보통으로 이제 공중이 자기 토지를 개발해서 분할해서 다 잘라서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사용 소로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외도민에 대한 승계까지까지 다 해서 받기는 했으나 그 도로를
도로를 안 만들고 그냥 잠깐만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답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정리해서 톡으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톡으로 다 답을 드릴게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자, 도로대장에 등재해서 은행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뭐냐면 기존 도로의 대장을 반영 요청하는 거죠. 미비가 누락이 될 수도 있거든. 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없다면은 분명히 토지 이동에 대한 이력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토지 이동은 뭐예요? 신규 등록, 그 다음에 합병 분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동할 때 토지 분할 그냥 맥없이 합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근거가 오래되지 않았으면 분명히 토지 이동 신청할 때 근거가 있을 거예요.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응? 나 지금이라도 도로대장에 등재해줘라. 응? 토지 이동 허가 이력에 대한 도로대장 정정 신청을 해당, 우리 광주면 광주했다, 이천이면 이천했다, 여주면 여주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m 도로가 녹는데 이걸로 건축허가 가능한가요? 제가 아까 설명했죠? 네? 뭐요? 사실상의 통로, 접도 요건 충족할 수 있으면 돼요. 최소한의 배수기는. 내가 몰래 깐 거 말고 갔더니 배수로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농로지만, 농로는 농지예요. 농지 복습 한번 해요? 경작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 그 다음에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그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농로. 남의 논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가운데다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토지 지목은 농지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관계수로 말고, 응? 어떤 배수로가 깔려 있다. 용수로 말고, 각가다 용수로 있어요. 농로 따라서 이렇게 물 댈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거 말고 배수로가 있다. 대부분 있어요. 용수로도 있고 배수로는 뒤쪽으로 있어. 농지 정리된 데 가면. 아시겠죠? 배수로가 이렇게 큰 수로 같은 게 있어요. 물 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배수로라고 보거든요. 됐고, 도시계획 심의 대상. 심의 의미, 50m 진입도로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면제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도시계획 심의를 면제해 주는데, 우리가 진입도로는 주된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봐.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이해는 안 갔을 건데. 자, 우리가 음식점을 지어요. 어떤 땅에다 음식점을 지어. 그러면은 도로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기간도로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연장을 해서 건물을 짓고 싶잖아요. 그죠? 그때 그 연장하는 땅은 그 주된 시설물, 음식점 건물의 부지의 부속시설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합산해. 에? 두 개를 합산해. 그런데 50m가 넘어가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어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57조에 50m까지는 도로의 연장이 50m까지는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아요. 근데 50m가 넘어가면 예외의 예외니까 받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50m 개발하고 50m 허가를 하나 받아놓고 준공하고 다시 50m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도시계획 심의 받으면 될 거 아니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내가 집 하나 지으려고? 집을 짓는 거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다라는 것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기반 시설을 하나 만드는 개념이야. 기간 도로를 하나 만드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서 오늘 사도법에서는 얘기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 광주는 뭐 그런 게 해당될 수 있겠지만 기간도로에서 절대 농업진흥구역 거쳐서 그 안쪽에 있는 땅을 개발하고 싶어요. 들어가는 길은 농업진흥지역을 관통해야 돼. 응?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32조 1항에서 열거한 것들만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음식점, 일반 음식점 허가가 안 난단 말이야. 왜? 내가 음식점을 안 치려고 하는 땅은 계획관리 지역인데
그 진입도로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거죠. 그럼 뭐야? 두 개 합산하잖아. 그럼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이 진입도로가 음식점 부지의 부속시설로 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럴 때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쓰는 거야. 그 도로만 자체봐. 사도법은 거의 다 의제조항이거든요. 그리고 상수원 부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광주에서는 2003년도에 한 건 있었고 없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사도법이 이용이 안 됐어요. 왜 그랬냐면 그 도로의 구조하고 시설 기준이 시도 군도급 이상으로 하라는 거야. 뭐 하나 하려고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안 되지. 근데 그게 농어촌 도로급으로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사도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고 저도 뭐 지금 이번에 용역을 받아서 이제 허가를 한번 내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법을 이용하는데요. 주로 하는 요즘 일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에서 말하는 도로 확보. 법적으로 성립돼야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요.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내가 개발행위 허가할 때 항상 따지는 게 뭐냐면 적정하냐? 그 개발행위가 적정하냐? 기반시설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주변 지역과의 조화. 민원이 없어야 돼. 내가 뭘 하든. 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이 돼도 기반시설이 없거나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 도로 확보는 법적 성립고 그게 지속적이어야지 누가 중간에 뭐 길을 막는다든지 도로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응? 그다음 도로 중개할 때 문제 없습니다. 접도 요건하고 결국에는 사용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뭐 시간도 넘었고 빨리 진행했지만 여러분한테 마지막 던지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도로 문제 없습니까?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 뭐 우리 신진아 중개사하고 이정훈 중개사, 우리 박성화 대표도 고생했지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그리고 다음 달에도 두 번째 월요일 날, 오늘 두 번째 월요일 날, 두 번째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스터디를 할 건데, 제가 의견을 취합해서 뭐 비용이다, 토지 개발이나 아니면 뭐 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할게. 네? 부정해요? 다음 주, 네. 모르겠는데, 저는 해요. 끝나고. 네. 자, 늦었으니까 좀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